코로나 확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유독 피곤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요게 이제 롱코비드 세 번째 증상인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너무 어줍지 않게 설명을 했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집안 식구가 아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는 정신적인 충격이 가장 많은 게 코로나 환자라고 가족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 아무래도 나는 좀... 그건 좀 그래요. 나는 차라리 거짓 멘트라도 나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아픈 게 너무 무서워. 이런 식으로 좀 나 듣자마자 멘트라도 여기...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후유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병원에서 우리 외래에 오시는 분 보면은 뭐 장기적인 기침, 또 숨가쁨, 근육통, 흉통, 후각, 미각 상실, 또 네. 우울, 불안, 그리고 피곤함 등의 증상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롱 코비드라고 합니다. 길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느낌이. 코로나19 환자의 30~40%가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네. 또한 뭐 최근에 코로나 하위 변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심한 경우에 이제 뭐 인후통, 근육통, 뭐 피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걸렸었잖아요. 예. 뭐 근데 저도 그렇고요. 네. 입맛을 찾는데 한 몇 달 걸렸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회복력이 좋긴 좋았던 거야, 다행히. 근데 길게 겪는 사람은 아까 30~40% 된다니까. 저도 꽤 많은 오래 사람들이. 갔고, 그리고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니까 쉽게 피로하다고 할까요? 그렇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엄청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코로나 후유증, 브레인 포그를 들 수가 있어요. 뭐예요? 브레인 포그, 두통과 수면 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예.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치매로 진행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뇌 속에 안개가, 안개 낀 것처럼 네. 뭔가 영 찝찝하고 증상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길게 가면 치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처방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예? 혈관과 혈류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예. 이때 추천하는 영양소는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것인데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도 하고요. 이 산화질소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저하된 조직을 회복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 재생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게 한다는 발표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산화질소라는 게 생소한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뭐 어떻게 가스야? 뭐야? 예. 뭐야?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나의 네. 물질이에요. 물질. 네. 네. 이 햇빛 아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또한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 섭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가능하구나. 그럼 선생님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산화질소가 풍부한 식재료에는 생선에는 그 등푸른 생선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에도 있고요. 그리고 녹황색 채소에도 상당히 산화질소가 많은데요. 이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산화질소의 수치와 수준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섭취하는 것이 피로 해소를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산화질소 식재료들입니다. 네네. 자, 산화질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수면 부족이거나 아니면 비타민 B나 B, 뭐 D. D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또 내과 질환 그리고 롱 코비드가 또 있었어요. 요게 다인가요? 요래도 피곤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였지, 그다음에? 그래서 또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계속 피곤하게 끊지 마세요. 지금 네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이 박찬민이었어. 네네. 계속. 아니 신랑이라면서 피곤한 이유가 신랑이라면서. 네네. 신랑하고 닮았어요. 자, 네 번째 당신이 피곤한 이유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만성 피로 요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 네.
근데 이게 만성이라고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겁은 나는데 왜냐면 쌓인 거니까. 그쵸, 만성. 근데 또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늘 달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냥 의뢰 그래, 나는. 난 그냥 늘 피곤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미 몸이 적응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만성 피로란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피로가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혹은 개인 활동성의 점차적인 감소와 결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신체 활동 시 이 피곤감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 개운하지 않은 수면. 이 중에 저는 한 2개? 나는 그냥 개운하지 않은 수면. 그거 말고는 뭐 활동하는데 피곤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거든요. 저는 3개 다 해당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냥 신랑이랑 부부 클리닉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인 거였어. 네네, 진짜 그렇다. 서로가 그냥 조금 잠도 잘 자? 네네, 저는 누우면 바로 자거든요. 아, 네네. 그래. 부럽다. 네네, 그래서 알람 조그만 소리도 바로 깨서 또 개운하게 일어나고. 또 바로 움직이고. 네네, 바로 움직이고. 또 활동 움직이면 또 활동적이네요. 신나고. 좀 피곤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신랑하고 해봤어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집안에서 따로 해결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1개. 박찬민 아나운서 한 2개 2개 정도. 정도. 영 개. 그다음에 0. 정종환 네. 씨는. 이 지금 3가지 나온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사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국제학회에서 거의 병적인 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증후군이네요? 그렇죠. 다행히 3분 다 거기에 해당은 안 되세요. 이 3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다 해당이 돼야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의 경우 3개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영양분을 섭취함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3개월 이상 계속될 때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로의 다양한 원인 그리고 이제 진단법 이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게 만성 피로는 정말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쵸. 난 원래 피곤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빨리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치할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정확한 원인이 없는데 피곤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방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 만성 피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만성 피로가 정신질환까지 온다고요? 이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가 일반인보다 이 시각이라든지 청각을 받아들이는 뇌 부위와 이를 이제 적절하게 판단하게 하는 뇌 부위를 연결하는 회로가 2배 내지 3배 과도하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민하다는 거죠. 네. 이럴 경우 자극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이제 우울하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까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조현병, 우울증 초기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뇌 변화입니다. 야, 피로가 그렇게까지. 근데 엄청 피곤하면은 사람이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될 텐데 네. 엄청 피곤하면 막 짜증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로가 2~3배로 이제 과하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야, 이건 참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다른 또 질병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병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심장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만성 우렬성 심부전,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는 장기적인 염증의 전형적인 징후이고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네.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역시 이 염증성 질환의 아주 흔한 증상이고요. 만성 피로가 이런 결합 조직병으로 미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만성 피로 얘기하고 피곤한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연관 짓는 게 면역력 저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말 질병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피로도가 오래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또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결핵, 또 간염, 심지어 에이즈와 같은 감염 질환에 또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암이라든지 빈혈 같은 혈액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전해질,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도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칼슘은 뼈에서 계속 나오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마그네슘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생기게 되죠.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생기게 되면 안면이 잘 떨리고 쥐가 잘 나고 심한 경우에 부정맥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성 피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피로가 지속되면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병원을 일단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꼭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내 자신이 좀 만성 피로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여러 하니까.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니까요. 예, 병원을 꼭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